안녕? 어떤 하루 보내고 있어요? 이제 날씨가 그래도 가을 느낌이 많이 나죠? 오늘도 밖에 산책하러 가봤더니 어르신분들이 낙엽 청소하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길을 걷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그랬어요. 괜히 어른들이 청소하고 계시니까 더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어, 그래도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 정리도 하고 그래서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성문화 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모르는 세상들이 펼쳐져 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뒤에서 음지화되어 있고 폐쇄적이면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또 억울하게 죽어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많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너무 슬퍼서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 있고 그런 것들을 봤어요. 몇 날 며칠 그렇게 슬퍼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국가적으로도 손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국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다 온 세상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도 또 사랑하는 팬들이 많으니까 그런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팬들도 그렇게 슬플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문화를 알리고 그러는데 공헌하는 사람들은 상도 주기도 하고 트로피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뭐 상이나 트로피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몸과 마음, 정신 상태잖아요. 그런데 스케줄을 너무 많이 무리하게 하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겪게 되는 그런 공황장애나 우울증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로. 그러면 결국 그것도 손해잖아요. 그 소속사도 손해고 또 함께하는 그런 스태프들, 여러 가족들 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또 그 사람의 마음 상태나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평화롭고 평온을 유지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컨디션이나 특히 정신적인 부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마음으로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을 써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따뜻한 말로 그렇게 늘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는데 너무 고단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의문점이 들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혹사시키고 그렇게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결국 이 세상이 물질 문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질 문명이 전부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자살하고 싶고 우울하고 그런데 내 앞에 쌓인 금은 보화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정말 내가 행복하고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정말 누가 비싼 음식을 사준다고 해도 정말 체할 것처럼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뭐 무슨 막 비관적인 이야기나 남 험담하는 얘기나 꺼내고 그런 자리는 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면 저는 안 가요. 근데 누가 저랑 라면을 먹자고 해도 정말 제가 제 있는 모습 그대로 깔깔거리고 장난치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면 그런 사람들이랑 늘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그러면
정말 편한 마음을 줄 수 있는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직 보호가 필요하고 그런 아이들한테 버팀목이 돼주고 힘이 돼주는 사람들은 진짜 어른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른은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인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들도 그런 성적인 분야에 많이 노출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성교육을 좀 더 어린 나이로 가져와야 된다. 3살이면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 애들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고 약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 것인가? 다 누군가의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다른 사람 자식도 내 자식이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부모님들이 10달 동안 배 아파서 네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호구가 돼서 네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키웠겠어요? 아니잖아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네가 이 세상에 가서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네가 가진 가치로 너의 꿈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부모님들은 진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키웠겠어요. 그런데 내 자식한테 슬프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두 발을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잃었잖아요. 말해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슬픔들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가슴 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깝게 보냈던 사람들 마음에 우울한 마음, 우울증들이 없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치료가 됐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억울한 마음이 없을까?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안아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앞으로 활동을 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생각으로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그렇게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들이 계속 거듭되고 거듭됐는데도 노동의 강도나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늘 힘겹게만 살아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서야 되는 자리는 어디일까? 그 부분에도 생각을 해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일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들을 솔직하게 말해주고, 그래도 네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라고 해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슬픈 과정들을 어른들이 잘 가르쳐주지 못해서 못 배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점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리고 고민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실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그냥 바라만 봐도 너무너무 예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늘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고, 예쁜 꽃은 그냥 꺾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꽃이 생명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가야지, 이렇게 사실적인 부분들이 밝은 곳으로 나왔을 때 뭐 협박성 기사를 쓴다거나 뭐 그런 논란이 될 만한 이슈로 덮지 말고, 그렇게 자극적인 기사로 덮거나 뭔가 다른 방안들을 제시했을 때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언론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내가 왜 언론인이 되고자 했는가, 신속하게 정보 전달을 하고 정확하게 하고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국민들과 시청자의 눈을 흐리게 하지 않고
객관적 보도 자료를 내서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함,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함, 이런 것들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해서 욕하고 싶고 탓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가진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서 누가 누구를 아프게 할 권리가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그리고 이번 한 생은 다 같이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인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행복할 것인가, 그 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산책하고, 별거 아닌 농담을 해도 웃을 수 있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생활들로 인해서 가족들과 단절된 생활을 해야 되고, 너무 폐쇄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인생이 과연 행복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세상의 전부잖아요. 이 우주의 전부고. 그런데 점점 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양본을 다 빼앗고 자랐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가 아빠가 아닌 그냥 한 남자로서의 인생, 한 여자로서의 인생도 과연 행복했을까? 거기에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가엾다, 짠하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라 온통 우리한테 희생하고 그런 삶을 살아온 거잖아요. 평생 우리를 키운다고. 그분들도 처음부터 완벽한 어른이었던 게 아니라 잘 몰랐고 어떻게 키울 줄 잘 몰랐고, 그렇지만 아이가 생겨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런 마음으로 키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배우게 됐고, 또 우리가 더 넓은 세상, 그리고 워낙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서 검색만 해도 객관적인 사실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과연 이런 시대에 걸맞게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더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더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생각하는 뇌를 열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살아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맞물려 있잖아요.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하면 망할 수가 있잖아요. 더 큰 그룹이 휘청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어, 약자를 무시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진짜 위기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물잖아요. 자기도 살려면. 그렇게 정말 화가 난 국민들이, 민초들이 어떻게 성낸 바람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촛불 민심을 일으킬지. 그러니까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섭게 알고 소중하게 알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이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그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지 못하게 다른 사람 인생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이득을 얻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미안해하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일 것 같은데, 왜 인생을 함부로 강요하는가, 도덕적 양심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양심도 없는데 그런 품격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가면 평생 그런 돈을 벌고자 애쓰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고
그런 삶은 과연 행복한가? 사람들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뭐 사랑의 가치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좀 더 여유가 되면 내가 가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베풀 수 있고 그런 여유를 가진 것, 이런 게 더 필요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물론 어떤 기업가가 되면 그런 일하는 노동자나 근로자들로 인해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쌓아가게 돼 있는 게 필수적이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번 돈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의 희생으로 인해서 번 돈들이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이렇게 얻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으로 좀 더 사회에 환원을 하고 좀 더 이렇게 취약자들을 위해서 좀더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욕심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이미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내려놓고 내가 벌어들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사하다.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안을 내놓고 또 실행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으로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정책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봐야지.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짠하고 안쓰럽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서로서로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더 지식적으로 배우고 좀 더 역량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 생에서 운이 좋고 그래서 나는 좀 더 많이 누리고 많이 얻게 됐는데 얻지 못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미안함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늘 경쟁에서 이겨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을 늘 어렸을 때 가르쳐 주고 함께 가라. 그리고 상대방을 늘 존중해라. 그리고 솔직하고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협동을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그런 공부해라 그렇게만 가르치고 이겨라 이렇게 경쟁 심리만 부추겼기 때문에 진짜 지적으로는 많이 학식을 갖췄지만 인성은 정말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도의 어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인성과 그런 지적인 부분이 함께 가지 못하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됐다고 해도 다른 사람 욕하고 더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상대가 하는 말을 경청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분야는 더 배우려고 하고 또 상대가 모르는 분야는 내가 정보 제공을 해서 알려주려고 하고 이렇게 함께 서로가 다른 측면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잠으로 인해서 그런 본능적인 부분이 이 세상에 많이 혼재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없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잠만 자는 게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잠은 늘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저는
특수한 분야에 있는 것들이 아니면 그래도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체 리듬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케줄이 마련돼야 되고 신체 활동도 신체외도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학대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고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 노트북 영화를 좋아하는데 노트북에서 막 그렇게 아름다운 두 배우가 만나서 진짜 격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있는 그 자체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인이 치매에 걸렸을 때도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면서 자꾸 잊어버려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랑했던 시절을 들려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잠이 잠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연결이 돼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진짜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끼리 자고 그리고 잠이라는 건 그냥 본능적인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감이다. 이렇게 진짜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평생 마음으로 내 심장이 뜨거워지는 사랑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행위에 그치지. 그런데 진짜 심장이 뛰고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고 그랬을 때 자는 건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진짜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그런 애틋함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팽배하고 너무 그런 사람들이 성의 상품, 성의 노예로 전락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들어서 아쉬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이제는 가족 관계도 옛날처럼 사랑과 사랑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잠이 수단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그리고 또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그렇게 이용이 되고 가심용으로도 이용이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씁쓸했어요. 진짜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는데 진짜 가슴으로 만나서 눈물 날 것 같아. 늘 사랑한다는 말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이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파서 맨날 울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었고 늘 가슴으로 토닥토닥 해주고 싶었고 말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너무 슬프니까 대신 울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는 눈물이 그 힘든 사람들한테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나의 슬픔을 알고 위로하고 울어주면 그것도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슬픔을 알아.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런 너를 위로해. 그리고 너는 내가 네 마음을 알아주니까 내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좋아. 너는 진짜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해도 좋아. 너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머리카락도 아름답고 네 팔에 난 솜털도 아름다워. 그냥 네가 뭘 잘해서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라는 사람 그 자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워. 그래서 넌 너무 특별하고 소중해. 그리고 나는 그런 너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그런 말들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듣고 내가 정말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도 괜찮겠다. 그렇게 늘 마음 안에 사랑을 품고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마지막 소풍을 떠나게 될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남긴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유산들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고 어떻게 방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소원은 정말 온 세상의 사람들이 제 유튜브를 보는 것, 그렇게 소원을 바꿨어요. 처음엔 한 사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였는데, 이제는 제가 헛소리는 안 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진짜 생각할 거리,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들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소망은 온 세상 사람들이 제 영상을 다 보는 거예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잘 보내고 있죠? 또 책 읽어드릴게요. 언제든지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찾아올게요. 정말 그런 잘못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라기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병들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정말 나는 매일매일이 행복해,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관들, 어떤 철학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리고 신체의 자유, 정신의 자유가 보장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운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나비가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솔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걸 보면서 진짜 토할 것 같다, 역겹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화나서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그냥 있는 게 다예요. 그래서 그래도 뒤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고칠 건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생각하다 보니까 우욱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래도 돼? 그래서 얘기하지만 정말 마음에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해보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서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사랑이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마음과 몸의 관계. 마음의 영향력, 기본 격언으로 이해할 점은 몸은 마음에게 복종한다는 것이다. 즉, 몸은 마음이 믿는 바를 현실에 나타낸다. 이런 신념은 의식적으로 품을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품을 수도 있다. 이 격언은 다음과 같은 의식의 법칙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에 품은 것에만 영향을 받는다. 어떤 것이든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은 내가 그것에 부여한 신념의 힘뿐이다. 여기서 힘이란 에너지이자 믿으려는 의지다. 의식 지도를 살펴보면 마음이 몸보다 강력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이성의 에너지 장은 이성이 지닌 마음속 신념 및 개념과 더불어 육체의 에너지 장보다 강력하다. 따라서 몸은 마음이 간직한 신념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표출하게 된다. 부정적 신념을 받아들이는 민감도는 애초에 품고 있는 부정성의 양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마음은 부정적 생각을 받아들이는 대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거부한다. 흔히들 품는 부정적 발상을 믿지 않는다. 알다시피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책하거나 하거나 겁 많은 사람이 어떤 병에 두려움을 갖게 하기는 매우 쉬운 일이다. 감기는 잘 옮는 것이라는 발상이 좋은 예다.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에 죄책감과 공포가 크고
의식의 법칙을 잘 모르는 사람은 무의식적 죄책감으로 인해 자신은 감기에 걸려야 마땅하다고 느낀다. 몸의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며 바이러스는 잘 옮는 것, 전염되는 것이라는 마음의 신념에 복종한다. 그 결과 몸은 마음이 간직한 신념대로 제어되어 감기를 현실로 나타낸다. 죄책감과 공포, 부정적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놓아버린 사람은 마음에 겁이 없어서 감기가 돌고 있으니 나도 남들처럼 걸릴 것을 믿지 않는다. 이런 것이 질병 이면의 역학이다. 이 메커니즘은 마음이 생명 에너지 체계상의 에너지 흐름에 변화를 일으키면 억제된 에너지가 자율신경계로 넘쳐 들어가는 원리다. 생각의 힘이 강력한 것은 진동 주파수가 높기 때문이다. 하나의 생각은 사실 하나의 사물이다. 그러므로 생각은 에너지 패턴을 갖는다. 생각에 에너지를 불어 넣을수록 생각 스스로 물리적 현실이 되어 나타나려는 힘이 강해진다. 이것이 이른바 건강교육에서 흔히 보이는 역설이다. 건강교육을 받으면 겁먹은 생각이 강화되어 큰 힘을 얻는 역설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행병은 사실상 대중매체가 강조한다. 건강의 위험에 대해 공포의 기초에 경고하는 것은 실제로는 공포 대상은 그 일이 일어나게끔 정신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육체의 주위에는 에너지 신체가 겹쳐 놓여 있다. 에너지 신체는 형상이 육체와 많이 닮았고 그 패턴이 육체를 제어한다. 제어는 생각이나 의도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유사하게 관찰이 고에너지의 아원자 입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원자 양자 물리학이 보여주었다. 몸에 대해 마음이 갖는 힘은 임상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에서 여성에게 월경 기간을 2주로 앞당기는 호르몬 주사를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식염수로 된 속임약을 주사했다. 그런데도 70% 이상의 여성들이 육체적, 심리적 증상을 모두 포함하는 월경정, 긴장 증상을 일찍 보였다. 이 의식의 법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예를 다중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다. 한때는 낯설었던 다중인격 장애가 이제는 비교적 흔한 현상으로 알려져서 현상 연구 사례도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몸의 서로 다른 인격들은 육체적으로도 서로 다른 것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뇌파계상에서 뇌파가 바뀌고 글 쓰는 손이 바뀌고 통증 인내 한계점이나 피부의 전기 반응, 지능지수, 월경기간, 대뇌 방구 중 우성인 쪽 언어 능력, 억양, 시력이 바뀐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믿는 인격이 존재할 때는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다. 그러나 다른 인격이 몸에 들어서면 알레르기가 없어진다. 어떤 인격은 안경이 필요한데 다른 인격에게는 필요 없다. 이 인격들은 실제로 안군의 압력이나 기타 생리적 측정치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다. 정상인도 최면의 영향을 받으면 육체적 현상이 바뀐다. 간단한 암시만으로 알레르기가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없어지게 할 수도 있다. 최면 중에 장미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암시를 받은 사람들은 최면에서 깨어나 의사의 책상 위에 장미 꽃병이 있는 것을 알아채면 심지어 장미가 좋아라도 재채기를 한다. 노벨상 수상자인 존 에클레스 경은 과학계와 의학계의 믿음과는 달리 뇌는 마음의 근원이 아니며 그 반대가 진실이라는 점이 평생에 걸친 연구 끝에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마음이 뇌를 제어하며 뇌는 수신장치로 기능한다. 즉 생각은 전파와 흡사하고 뇌는 라디오와 흡사하다. 뇌는 수신기나 교환대와 비슷해서 생각 형태를 수신한 다음 그것을 뉴런 기능과 기억장치의 형태로 번역한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도 근육 후 운동은 뇌 운동 피질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니클스가 보고한 바와 같이 움직이려는 의도는 운동 피질 여프 보완 운동 영역에 기록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마음의 의도가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뇌가 의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현상은 명상 상태에 있는 사람의 뇌 연구 영상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가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메디슨 캠퍼스에서 지난 10년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연민, 자해, 명상이 주로 주는 자극은 행복 같은 긍정적 감정이 위치하는 왼쪽 암 이마 옆 피질 속 활동을 증가시키고 자각과 계민성, 통찰력이 커졌음을 나타내는 고진폭 감마파 동조 현상을 일으켰다. 이렇듯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에는 뇌의 활동과 신경 구조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마음이 품고 있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신념은 신체 계통 전체에 온갖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다양한 식품, 알레르기 유발 항원, 갱년기 장애, 얼경 이상, 전염병 때문에 받을지 모를 영향에 대한 신념이 포함되며 특정 신념 체계나 부정적 감정으로 인한 근본적 스트레스 민감도와 결부된 여타 질병도 포함된다. 30년간 세로데이 리뷰 편집장이었던 로먼 커즌스가 자신의 중병을 웃음의 힘으로 치유한 것도 앞서 말한 원리를 보여주는 사례다. 커즌즈가 쓴 어떤 병에 관한 분석에는 비타민C를 다량 복용하고 막스 형제가 나오는 영화를 보며 배꼽 잡고 웃는 방법으로 장애성 관절염 질환을 치료한 경험이 담겨져 있다. 그는 웃음에 마취 효과가 있어서 2시간 동안 그 통증을 완화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웃음도 놓아버림을 하는 방법이다. 커즌즈는 그저 웃음을 통해 감정 압력을 근본적으로 놓아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취소하는 일을 계속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체내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이로운 변화가 일어나 결국에는 건강을 회복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질문과 여기까지 읽었나? 자신에게 판단의 잣대를 들이댄다거나 스스로 속이는 짓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사실은 페라리 자동차가 갖고 싶으면 죄책감 때문에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적지는 말라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꿈은 명성을 얻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나 특권을 얻는 것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약점과 불안을 갖고 있다. 만약 당신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도 적어라. 나는 경주용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데 오토바이는 내가 스피드를 즐긴다는 사실과 별개로 나를 아주 쿨한 놈이라 느끼게 해준다. 모든 걸 적어라. 이 아무것도 적을 수가 없다? 자신의 꿈을 가로막는 온갖 것에 대한 불평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상 실행에 옮길 수 없었던 꿈을 밝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라. 만약 은행에 1억 달러가 있다면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하겠는가?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이 가장 흥분할 만한 일은 무엇인가? 급할 것 없다. 몇 분 동안 생각하라. 여전히 꽉 막혀 있다면 아래 5가지의 하기칸을 채워보자. 방문하고 싶은 한 곳.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1가지. 인생 최고의 기억. 매일 하고 싶은 1가지. 매주 하고 싶은 1가지. 항상 배우고 싶었던 1가지. 삶 되기를 하는데 어떤 하기가 필요한가? 실행 가능하도록 각각의 되기와 하기로 바꿔보라. 이러한 되기 상태의 특징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당신의 되기를 이루었음을 뜻하는 일을 찾아내도록 하라. 사람들은 먼저 되기에 대해 머리를 짜내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되기 항목은 행동하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보자.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혼자서 크리스마스 만찬 요리하기, 중국어에 유창하게 되기, 중국인 동료와 5분 동안 대화하기. 4. 모든 것을 바꿔놓을 4가지 꿈은 무엇인가? 6개월짜리 시간표를 사용해 모든 칸에서 가장 흥분되고 가장 중요한 4가지 꿈의 별표 또는 강조 표시를 하라. 필요하다면 12시간짜리 시간표에서도 이 과정을 반복하라. 5. 이 꿈들의 비용을 산정하고 각각의 시간표에 대한 월별 목표 소득을 계산하라. 재정적으로 조달 가능하다고 칠 때 4가지 꿈 각각에 대한 임대료, 주택 용자금, 할부금 지불 계획 등의 월별 비용은 얼마나 들겠는가? 총액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월별 현금 유출입의 측면에서 소득과 비용에 대해 생각을 시작할 것. 실제로는 흔히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덜 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꿈 시간표를 실현하기 위해 당신은 월별 목표 소득을 계산하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한 4가지 꿈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A, B, C 각각의 칸에 있는 비용을 더하라. 이들 칸 중 어떤 것은 0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 그 다음 각각의 월별 총 비용을 한 후 1.3을 곱하라. 이 총액이 당신의 월별 목표 소득이고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읽는 동안 명심해야 할 목표이다. 이 월별 목표 소득을 30으로 나누면 일별 목표 소득이 된다. 나는 날마다 목표를 가지고 일하면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마 계산에서 나온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것이다. 게다가 당신이 갖기를 평생에 한 번 하기로 점차 바꿔나간다면 그 금액이 되게 줄어든다. 이동성도 이런 경향을 더 촉진하는 요소이다. 총액으로 보면 주눅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준 학생들은 3달 안에 과외 후 수입을 올려 월 1만 달러 이상을 더 벌게 되었으니까. 6. 4가지 꿈 각각에 대해 6개월짜리 꿈 시간표의 3단계를 결정한 후 첫 번째 단계를 지금 당장 실행하라. 나는 장기간의 계획이나 멀리 있는 목표는 별로 믿지 않는 편이다. 사실 나는 꿈 시간표를 보통 3개월이나 6개월짜리로 짠다. 미래라는 거리는 가변성이 너무나 많아 행동을 미루는 변명으로 작용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 연습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의 윤곽을 잡는 게 아니라 최종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수단, 월별 목표 소득, 일별 목표 소득을 정하는 것이며 결정적인 첫 걸음을 내디딤으로써 추진력을 얻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어떤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한 사람 자체로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늘 그런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아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늘 많이 웃으세요. 그래서 원래 예쁜 얼굴에 웃음이 더 많아져서 그렇게 더 아름다운 모습들을 간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아직 저녁 시간 되진 않았지만 저녁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게 챙겨 먹고 또 혼자 지내더라도 그런 친구가 먹은 음식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이
들어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아, 나는 이렇게 정성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만든 음식에 대한 그런 수고로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혼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모두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나, 택배하시는 분, 또 옷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 과일을 만들고 수확하고 그러시는 분들,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열거해 보면 도처에 너무 많은 고마움들이 속속히 숨어 있잖아요. 그렇게 늘 감사함을 발견하고 늘 내가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늘 감사 인사도 하고, 그렇게 늘 사랑스러운 마음들을 바로바로 전달하고 그렇게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감사의 인사말을 받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그런 사람들이 또 누구한테 그런 따뜻한 말을 전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은 아름다운 마음, 내가 나눈 선행의 이런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고 이러면 점점 더 밝은 세상이 다가올 거고 더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데 의견을 내고 친구들이 더 좋은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해주면 또 그런 부분도 기꺼이 포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게요. 늘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가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안녕.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